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37포인트 하락한 3060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7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27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500 매도, 기관이 163 매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폭식 매도, 사모펀드가 300 매도했고요. 연기금이 337 매수했습니다. 업종지수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이 오늘 한 4% 빠졌고요. 종이목재 하락했고 비금속 크게 하락했고요. 그 외 철강도 하락했고 운수장비, 자동차가 약 2% 하락했고 통신 2.2%, 건설주 약 2%, 보험이 약 2%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인데요. 전기가스 한전인가요? 화학 관련주 이 정도 소폭 멈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앞서 봤는데요. 좀 파란 게 많아가지고 꼭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LG화학이 상승했고 SK이노베이션이 오늘은 소폭이지만 동방 상승했어요. 전기차, 앞으로는 수소차, 전기차,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은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것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고비만 지나면 가치 투자, 어떤 분이 가치 투자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업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HMM 한국전력, 전기가스가 낙폭이 좀 줄었는데요. 아마 한국전력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은 좀 낙폭을 멈췄군요. 플러스 났습니다. SKC가 있고요. 오리온이 오늘 3.4% 상승했군요. 오늘 같은 날 장에 4,000원 상승했는데요. 아마도 오리온은 대한민국에서 그 다국적 기업이죠. 식품업계의 가장 뛰어난 다국적 기업 오리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라고 치면 농심 정도 아닐까 싶은데 오리온은 러시아에도 가 있고요. 중국 공장이 2개인가 있고 베트남에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해외 차트 볼까요?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장중 흔들림이 좀 있었어요.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61선이죠. 61선 살짝 닫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봐서는 오늘 저녁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플러스로 출발하면 간단한 샛별령 빨간불 나오면 그저께 내려간 몸통만큼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안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하락세로 출발하면 이런 몸통이 또 하나 나오면서 또 새로운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추이 봐서는 저점이 좀 높아갔죠. 제 생각에 이 정도로 아마 단기 저점 만든 것이 아닌가. 최근에 거래량도 좋아요. 이번 주 거래량이 좋거든요. 오늘까지도 아마 거래량이 썩 나빠지진 않을 거 봐서는 아마 61선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도 나쁘진 않죠. 이것도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차트인데 어제 또 한 번 이런 차트가 또 나왔어요. 거래량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똑같이 지금 다음이나 나스닥 지수가 61선 닿은 거 봐서는 미국 증시는 계속 저점 높아가면서 오늘은 또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 좋은데 왜 외국인들이 굳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음입니다. 다음은 금융 차트인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들 하락폭이 컸어요. 한국 마이너스 1.2, 중국 마이너스 1.1, 인도 마이너스 0.5, 일본 1%, 홍콩 1.8, 대만 0.2% 하락했고 러시아가 마이너스 0.58. 지금 영국과 독일이 현재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 눌러볼까요? 현재 시장이 열리고 있죠. 이제 한 2시간, 2시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시간까지니까요. 한 절반, 3분의 1 좀 지나간 걸로 판단되는데, 이거 봐서는 뭐 낙폭은 좀 줄어들고 소폭 플러스도 장무렵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럽 증시 영향 받아가지고 미국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럼 어디가 출발이냐? 아시아가 출발이냐? 시작은 아시아부터 하죠. 네, 이게 날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8월 20일은 아시아부터 출발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아시아도 보면 또 미국 쪽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8월 20일 날 맨 마지막은 미국에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요 마무리되는 8월 20일 보고 실제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발은 미국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유럽은 또 아시아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뭐 뉴욕 증시 중요한 거고요. 영국의 런던 증시 중요한 거고, 뭐 독일 증시도 중요하고요. 여기 중동에 빠졌는데요. 네, 바레인인가요? 제가 까먹었네요. 예, 여기 중동에도 하나 있고 홍콩하고 뭐 일본 도쿄. 앞으로는 도쿄보다 이제 한국 증시가 더 커질 때가 나오겠죠. 금융시장. 아시아에서는 홍콩 금융시장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요. 일반적으로 홍콩, 과거 영국 시장 보는 것이죠. 홍콩, 런던, 네, 미국, 뉴욕 증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중동 욕을 까먹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인가요? 또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들이 본의 아니게 매수세 유지를 했고 기관은 이 정도면 거의 뭐 보합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슬프게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오전에 좀 플러스 나면서 돌아서지 않겠나라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더라고요. 왜 파는지는 외국인이 지금 한국 증시가 그렇게 나쁠 리가 없는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아버리니까 시장이 그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슬퍼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탁금인데요. 예탁금이 아직까지도 한 70조 원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70조 원 우리 시장에 있고요. 70조 원이면 지난 6월달 66조 원에 비해서는 오늘날 70조 원은 훨씬 더 증가한 시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 고객 예탁금도 조금 줄긴 했으나 한 44조 원? 이때 42조, 43조가 있었죠. 오히려 6월달보다는 7월달에 예탁금이 좀 더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미수금이 하락장에서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증가했을까요? 주식형 수익증권 뭐 무난하죠. 6월달에 비해서는 계속 수익증권 최근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이제 시장이 약할 것 같으니 저거 환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수수료 내고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를 보면 되겠죠. 오늘 주말이니까요.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제 시작할까? 오늘 좀 외출 좀 했다가 뭐 오늘 시장도 계속 꾸준히 살펴봤었고요. 하락하는 시장 보면서 마음도 아팠고 언제 녹음을 뜰까? 다른 날 어제만 해도 한 7시에 시작했는데 오늘도 7시 돼서 할까 하는데 시장이 나빠가지고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제 방 뭐 조회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거 올라왔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거를 자꾸 또 열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 또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원래 여름 장사는 이래요. 제 쭉 그동안 제 방에 와서 들어주신 분들 제가 여름 장사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그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8월 20일이면 이제 7월부터 시작된 여름 장세죠. 이때부터 시작된 여름 장세인데요. 거의 다 지났어요. 이제 추석 때까지니까 한 달 조금 이제 못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석이 9월 한 20일 정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월화수. 네. 그래서 아마 거의 지금 뭐 이제 한 달, 영업일수로는 한 20일 남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얼마나 빠질 것인가? 근데 이게 그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월봉 차트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악몽이 있어서 그래요. 그 1000포인트라는 악몽. 1000 갔다가 450, 1000 갔다가 이때 뭐 250인가요? 이때는 이제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때 이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급반등 했다가 다시 조금 다시 하락했죠. 이때 급반등했던 거는 이제 밀레니엄, 전 세계 밀레니엄 때문에 다시 1000포인트 갔다가 쭉 하락했었죠. 그러다 9.11 테러 맞으면서 다시 급반등했죠. 9.11 테러 9월달에 하면서 3일 연속 하한가 쳤다가 나흘째 되는 날 3일째까지 하한가 칠 때 아 시장이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나흘째 되는 날 빠진 거 그대로 올라갔어요. 급반등. 그러니까 3일 연속 하한가 친 거 4, 5, 6일째 되는 날은 다시 그대로 상한가 3일간 쳐가지고요. 그대로 급반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간 모양새들이죠. 이때 이제 220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그렇습니다. 하락한 만큼 또 급반등했었죠. 올라갈 때는 이제 연기금이 꾸준히 또 매수한 것도 있어요. 이때도 하락할까 하는데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주가 지수를 받쳤다고 보면 되겠죠. 연기금의 역할이 이때는 좀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위주로 주로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연기금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구나라고 보면 좋겠죠. 이렇게 추세입니다. 이때는 왜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2600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거는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왜 급반등했느냐? 이거는 뭐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은 파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에 의한 이와 같이 급반등, 유동성 장세의 영향이 아니었나라고 싶어집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월봉 차트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월선이죠. 10월선 월봉 차트니까 이 정도면 끝나야지. 여기서 더 내려와 버리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좀 심각해지죠. 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가 이제 아까 2600원짜리가 이 정도예요. 재수없는 입방정이 될 텐데 여기까지 하락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3000이 또 저항선이 돼 버려요. 2600에서 3000 도전하는 게 이게 저항선 왜 저항선이 되냐면 이때 머물렀던 요 기간 동안에 형성됐던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요 거래량. 이 거래량 물량을 소화시키려 가려면 시간이 요 7개월간 머물렀던 3002에서 머물렀던 7개월간의 요 물량들을 소화시키려면 최소한 절반 이상 소화시키려면 곱하기 3이라고 그래요. 그럼 3, 7이 21 거의 2년간 시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즉 2년간 3000포인트를 계속 도전하는 좀 슬픈 시장이 앞으로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지 않겠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미국 증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미국에서도 인정하기는 세계 8대 경제 강국, 경제 대국으로 한국 대한민국이 올라왔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더 이상 급락은 없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3000포인트를 3100을 깨가지고 슬프긴 한데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20주는 깼지만 여기 60주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요 선이 올라오겠죠. 그럼 한 3000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져요. 과거 경험에 하면 다 죽었다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하는 거고 급락했다 급반등하는 거예요. 앞서 9.11 테러 때도 그 쌍둥이 빌딩 내에 뭐 증권사들이 많이 있었다. 세계적인 증권사들이 뭐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세계적인 증권사가 무너졌으니 전산이 더 이상 안 돌아간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한칼 칠지 모르겠다. 불안한 이야기 막 일색이었거든요. 근데 뭐 나흘째 되는 날 급반등했어요. 과거 옛날 얘기지만 또 1993년도입니까? 그때 YS가 또 금융실명제 했을 때 3일 하한가 쳤죠. 시장이 또 끝났다 그랬는데 나흘째 되는 날 하한가 친 거, 3일간 하한가 친 거를 나흘째 되는 날부터 해가지고 또 3일간 그대로 하한가 또 쳐버렸어요. 빠진 것만큼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이 급락한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끝났다. 이게 급락하는 건 끝났으니까 급락하는 거야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급락하게 되면 또 급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슬금슬금 빠지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죠. 슬금슬금 빠지는 게. 이렇게 빠져버리면 오히려 급반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말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한국 증시 경제 지금 8대 강국인데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공포감을 가질 때가 경험 삶에 의한 바닥이에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우량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 안 되면 뭐 은행 금리 배당만 받아도 은행 금리 이상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시간 되면 올라가겠죠. 그 이격도를 제가 오비브에서 이격도로 바꿨잖아요. 이격도 오늘 거 보니까 95.28이에요. 이거는 종합주가지수가 95까지 내려오면요. 쉽게 말해서 21선 있죠? 요 간격이 지금 5% 정도 지금 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3212포인트고요. 얘는 3060포인트잖아요. 이게 5%란 얘기예요. 95.28이면 거의 5%의 격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격이 나면 돌아서게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21선 달 때까지 3200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겠니? 요거는 살짝 페인팅하면 준 것 같고요. 요 정도 급락이 나오면 다음 주에는 아마 그 21선 3200까지는 아마 이게 되돌림이 될지 아니면 바닥 따지는 국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에는 아마 이런 급락에 따른 자율반등 3200까지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너무 이렇게 오히려 슬금슬금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급락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격도가 지금 95까지 빠지면요. 종합주가지수 이 정도 빠지면요. 돌아서요. 네, 종합주가지수.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개별 종목 위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께 제가 일부 종목 하다 말았는데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한번 전체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뭐 너무 또 불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이격이 현대차예요. 오늘 2.4% 빠져가지고 딱 지금 61선 그냥 다 버렸죠? 지도 도위상 61선은 그냥 깨겠어요. 여기서 좀 머물다 가겠죠?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죠. 빠졌으면 21선 건드렸으면 똑같이 빠진 만큼 장대 양선 한번 나오는 게 도이상 맞는 거겠죠. 다음 주에 요만큼 어떤 상반된 장대 양선 나오면서 어떤 돌아서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거겠죠. 이런 거. 이런 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런 거. 네, 요런 거. 그래서 바닥 따지기, 바닥 확인, 60일선 닿았으니까 돌아서는 국면, 그런 국면 한번 다음 주 초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좋을 수는 없죠. 지금 이 추세선을 깼는데요. 이걸 지금 깼는데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역별상태라고. 근데 얘가 이제 얼마나 더 빠지겠니? 뭐 최악의 경우는 이 정도죠. 이 정도 아니겠어요? 이 정도? 제가 보기엔 빠질 만큼 다 빠진 거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일봉 차트 주봉 파트 보면 딱 60선 닿잖아요. 그죠?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여기 이제 과거 요맘때, 작년 11월, 12월 달, 네, 요 고점. 어제 고점이 오늘의 지선, 이렇게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항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 들어가면 되잖아요. 현대차 지금 실적이 좋아요. 뭐 환경차, 친환경차 유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뭐 내연기관 현대 친환경차 수출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도 같이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지금 현대차가 앞서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자체는 큰 무리가 없고요. 전체 시장이 지금 살짝 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름 장사가 원래 이래요. 여러분도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여름 장사가 이렇다. 내일부터는 또 장마가 좀 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한 3, 4일간? 장마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오겠죠? 찬바람 불면 증권시장은 조금 힘을 얻어요. 이 더울 때 힘을 못 쓰고요. 혹시 장마가 좀 심하게 지면 뭐 시멘트 관련주, 건설주가 또 반짝할 수도 있어요. 원래 여름이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올해 올여름이 생각보다는 썩 덥지는 않았죠. 열대야가 한 10일, 15일 또 지속되면 아이스크림즈라든가 뭐 LG전자 조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열대야도 심하지 않았고 뭐 태풍도 안 오고 그래서 뭐 계절 관련주가 큰 재미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 자체는 괜찮았죠? 상쾌했죠? NC소프트가 이거 뭔가 주봉 차트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한 거 아니겠나요? 한 3% 빠졌는데 어제 급등에 따른 이 정도 조정. 뭐 항상 이랬잖아요. 급등에 따른 이런 거, 네, 급등에 따른 이런 거 있는 거겠죠. 얘도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더 내려오지 않고. 네. 61선 정도 딱 닫고 상향 돌파했으니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볼까요? 물 좀 마실게요. SK 하이닉스가 보합이네요. 이 와중에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도 거래량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일부 타짜들 공매도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뭐 좀 매물이 나온 걸로 판단되는데 거래량 증가한 거 봐서는 누군가 좀 여기서도 주로 줍줍 사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바닥은 확인한 것이 아닌가 싶어져요. 좀 돌아서겠죠. 아무리 못 가도 21선까지는 가겠죠. 11만 1000원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원 정도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가서 고민하겠죠. 더 갈까 말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패턴은 제가 3월 4월부터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패턴들은 관심 있게 보세요. 원형 천전형이죠. 이런 것들이 그 대형주 중에서 이런 것들이 한두 종목 나오게 되면 전체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1997년도죠. 그 외환위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IMF 이렇게 말하는데 외환위기 선언, YS가 외환위기 선언하기 직전 한 달 전에 그러니까 97년 8월 달인가 봤더니 그 외환위기 선언은 9월 달에 했고요. 8월 달쯤 보니까 대우중공업이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대우중공업이. 대우중공업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만만한 종목이 대우중공업이에요. 주가 그 당시 10,000원이었거든요. 삼성전자 한 3만원 가고 대우전자 10,000원 하니까 LG전자가 한 2만원? 네. 그 대우중공업을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했어요. 저렴하고 물량 많고. 근데 대우중공업이 이렇게 원형천전형을 싹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끔찍하고 무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저 멀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뭔가 막 폭풍우가 막 몰려오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지나니까 외환위기 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툭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얘도 전체 시장을 뭔가 리딩하는 듯이 가장 먼저 빠졌고 이제 가장 먼저 바닥 따지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거량이 수반됐으면요, 이거 바닥 따지기로 봐야죠. 여기서 더 하락하지는 않을 걸 보여집니다. 먼저 좀 돌아서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좀 돌아서고 네크라인을 여기서 샛별령 비슷하게 좀 돌았을 걸로 기대했었는데 21선 가까이 그냥 밀려버렸어요. 또 밀려버리고요. 어쨌거나 네크라인을 깼다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등 시 좀 매도, 여기서 좀 더 내려오면 요 가격대가 22만 원 5천 원 좀 되죠. 이 가격대가 좀 저항선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뭉쳤다가 살짝 돌아서는 모습 보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단기 원형 천정형이니까 앞으로는 단기 원형 바닥형을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양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아무리 LG 디스플레이가 수출 잘 되고 실적 좋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 분위기상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일부 다 팔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일부는 좀 가볍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도 시장에 플러스가 날 때 팔아야지 많았을 때 따라가 추격 매도하는 건 바보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소폭도 반등을 했었군요. 네. 그래서 반등 시 또 다음 주 시장은 보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크라인까지 제대로 하면 올 것 같은데 이걸 되돌림이라 말하기 좀 그렇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차트 모양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했죠? 반등을 했는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뭐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업 내용은 모르겠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찻잔 속에 폭풍 한번 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진적인 하락,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니? 이때 긴 장대에다가 장대 거래량에 장대 음선 됐죠? 요 가격 28만 원대가 당분간 어떤 저항선대가 될 수 있어요. 한 추석 때까지는 이때가 이 가격이 좀 저항선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시장 제가 여름이 고비라고 했잖아요. 찬바람 불면 좋아져요. 단지 우리가 낙폭을 좀 낙폭이 좀 없이 좀 기간 조정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찬바람 불면 좀 돌아서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엔 대략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겪어봐야 돼요. 저도 이제 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2021년도, 2022년도 시장을 최근 시장을 한번 겪어봐야 저도 과거의 흐름을 갖고 있는 제도 이제 최근 시장에 적응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시장 주식이란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계절에 영향을 받잖아요. 기업체들도 계절을 타잖아요. 여러분도 계절 타듯이 주식시장도 계절을 타요. 일반적으로 여름엔 안 좋아요. 여러분도 여름에는 일하기 싫잖아요. 무덥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의 흐름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자금 수요가 많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게다가 추석 전에는 이제 기업체들도 추석 자금, 보너스 자금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석 끝나고 나면 그 자금이 풀리잖아요. 자금 풀린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 재난지원금
그 25만원 좀 7월달에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아. 기분 좋을 때. 뭐 8월 말 뭐 9월달에 준다는데 뭐 그 기분은 이미 싹 가셔버리지 않았어요? 하얀 꼴통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뭐 분위기, 주식은 분위기인데 네. 뭐 8월달 뭐 9월달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빨리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전 국민 다 주면 좋잖아요. 그걸 왜 12%는 빼느라고 그거 하나 하느라고 한두 달간을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앉았고, 상류층 12%에 드는 사람도 주고 세금 많이 걷어가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완장 채워주면 이렇게 갑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 갑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엑스맨들 같아요, 엑스맨들. LG전자입니다. 뭐 소폭 하락했죠.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네, 뭐 크게 하락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KB금융인가요? 은행주가 궁금하네 오늘. 좀 하락하는 것 같죠? 1% 하락했죠? 네, 이 정도까지 오겠죠. 이 정도. 네.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더 빠지는 않겠죠? 은행주니까. 어쨌건 얘도 뭐 지난번 4월달, 5월달 네. 뭐 잘 갔죠? 이 정도면. 네. 잘 올라갔어요. 10%, 20%, 한 15% 올라갔나요? 네, 15% 쭉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럴 때 팔면 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 파는 거구나. 하락하다가 20선 격 하락했다가 되돌림 주고 다시 밀리는구나. 그럼 이럴 때 파는 거구나. 대충 보니까 한 55,000원, 56,000원대 팔면 되는 거였구나. 고점은 59,800원이라는데 뭐 한 5%도 안 되는구나. 고점 대비. 그쵸? 이러면서 종합주가수 같은 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돼요. 대형주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빠질 때는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오는구나. 추세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프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똑같은 건 절대로 없지만 패턴의 유사성들이 많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시장이 이럴 때 팔기도 뭐하고 사지도 못하고 사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네, 이럴 때 차트 공부 편하게 하세요. 괜히 마음 불안하게 막 뛰어다니지 마시고 마음 불안하고 뛰어간다 한들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기아차가 참 현대차랑 똑같이 그냥 이탈은 잘하네요. 자동차가. 뭐 빠진다 한들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대충 요걸 대충 줄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현대차 기아차가 여기서 폭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3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올라가서 한 350%뜬 다음에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빠진 거잖아요. 100만원짜리가 지금 80만원 된 거 아니에요. 350% 뜨고 20%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구나. 여름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바람 불면 좀 좋아지겠구나. 누군가가 겁을 막 들지 모르겠지만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불안할 것도 없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세계 8대 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 대국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고요. 수출, 외환, 보유고 지금 사상 최대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좋아요. 삼성전자 얘 회장 나왔는데 얘는 왜 이래요? 회장이 네, 반도체 요새 좀 단가가 좀 떨어졌습니까? 모양은 참 개마고한 그동안 쫙 만들었는데 쭉 이탈을 해버리는군요. 대칭 모양 보이면 안 되겠죠? 이 정도면 뭐 다 빠진 거 대충 바닥 확인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걸 이탈해 버렸으니까 서운한 거죠. 멈추겠죠. 네. 게다가 SK 하이닉스 같이 빠지면서 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줍줍하고 있어요. 웬 떡이냐고 파는 사람도 있다, 사고 있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름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편하면, 아, 여름에는 이런 거구나. HMM,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물동량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주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 중에도 하나도 한진해운이 그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을 부도처리 시켜버렸잖아요. 그 누군가가 인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부도처리 시켜버리니까, 그쵸? 그 해운업체는 날라가 버리니까 수출 누가 해요? 그 무엇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말한 거랑 똑같으잖아요. 한진해운을 왜 없애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선박회사가 날라버리면 누가 수출합니까? 없으니 지금 한진해운, 그 현대상선 HMM만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HMM만 혼자 돈 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물류업체들, 선박사들 이제 해외 선박사한테 우리나라 그 수출 물량을 맡기고 있고, 답답하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땅콩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나빠도 다른 업체가 인수하게 만들던가 했었어야죠. 그걸 봉중. 최순실이가 하라고 했나요? 하나솔루션은 직접 저점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죠? 얘 놔두면 차트상으로 이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만원까지 와요. 2만원까지. 요 높이만큼 두 칸, 네 칸이죠? 두 칸, 네 칸이면 2만원에서 2만 5천 사이까지 와버려요.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올라가지 못하죠. 4만원이 벽이에요, 벽. 여기서 머문 기간이 거의 지금 1년이잖아요.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2, 3년간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2년간은. 얘도 이러다가 멈추고 돌아서야죠. 이 4만원대 위에서 거래량이, 생각해보세요. 이 거래량을. 요런 거래량 가지고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그렇죠? 얘도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양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되돌림 주고 이렇게 밀리는 거 봐서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 오늘은 뭐 소포 플러스가 났으나 큰 의미는 없죠. 이때 바닥 따지면서 횡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되돌림 주고 또 밀려버리니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금 절반 이상 하락했죠. 그쵸? 올라간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절반 이상 하락했죠. 한 3분의 2 정도 하락했나요? 그러면 이 아모레 퍼시픽 자체는 지금 패턴 자체는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절반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약세다라고 보는 거죠.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올라갔었는데요. 얼마나 좋았어. 예뻤잖아요. 차트 모양 좋아가지고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5월달, 6월달부터예요. 코로나가 1000명 이상 나오면서부터 실망 매물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이때부터 뭐 거기까지, 네. 서울, 부산 알아서 반성 안 하겠죠? 현대건설입니다. 얘도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져는 일단 추세는 올라간 만큼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얘도 이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불안한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 정도. 이거 봐서는 뭐 대충 다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반등시 좀 매도가 났겠지? 굳이 따라가면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얘도 이격도를 보니까 한번 볼까요? 90까지 빠졌네요. 90.
개별 종목 90까지 빠졌으면 종합주가지수 95고요. 개별 종목 90이면 이거는 뭐 진짜 폭락장사 아니고서는 자율반등이 나온다 봐야 되겠죠. 21선 가까이 한 52,500원 언저리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폭락장이라면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격이 지금 90까지 내려왔어요. 개별 종목인데. 그렇죠? 이격도가. 근래 이렇게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근래. 가장 많이 빠졌죠? 이거는 반등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월말장?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대략 한 21선 언저리까지. 그땐 더 조금 줄이는 게 낫겠죠. 반등 시. 그걸 대비해서 매수는 아니고요. 네, 반등 시 좀 매도가 낫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반등할 때. 뭐 같이 움직여요. GS건설. 얘도 분위기는 뭐 현대건설과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요. 이 쇠기형을 깨고 쭉 내려와 버리네요. 고개를 쳐둔 쇠기형이 이렇게 하락 패턴의 모습이거든요. 뭉쳐가지고 깨고 내려간 이런 모습들이죠. 얘도 이격이 보니까 얘도 90이네요. 네. 다음 주 초에는 반등 나올 겁니다. 네. 이격 90이면 개인 종목, 개별 종목 반등 나온다 봐야죠. 21선 가까이 반등 나온다 봐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할 때 그때 나와요. 삼성중공업 볼까요? 그냥 그러려냐고 보십시오. 얘는. 네. 누차 말씀드렸죠? 8,000원 돌파 시까지는 쳐다보지 마시라. 8,000원 돌파하기 전까지 쳐다보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또 뭐 제2의 HM에 해가면서 혹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수준을 많이 받아놨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수익이 본격화되고 가동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거제가 이렇게 뭐 경기가 활성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뭐 부동산 경기부터 거제도 쪽, 남해안 쪽, 조선업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질 거로 보는데요. 좋을 땐 좋으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8,000원 이하에서는 8,000원 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따라가자고요. 지금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연연하지 마시고요. 32,000원 돌파한 다음에 그때 매수하자고요. 이거는 독한 놈들이에요.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두산중공업이잖아요. 대형주 아닌가요? 대형주가 이렇게 장난치는 거는요. 안 쳐다보는 게 좋아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돼요. 현대제철도 이탈해버렸죠? 추세 이탈로 봐야 되겠죠? 긴장대 음선이. 어제 긴장대 음선 나왔군요.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 초에. 이 정도 5만원 근접하면 일부 줄이는 게 낫겠죠? 네. 모양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양 상태 이런데요. 여기서 쫙 밀리면 전체 시장이 진짜 깨져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자율반등 주면서 추석 때까지 앞으로 좀 시간을 좀 끌었으면 좋겠어요. 바닥까지 들어가면서.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초에 월말 9월 5일 추정세에 우리가 한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이러다가 또 돌아서요.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럴 때 돌아서요. LG화학 뭐 나쁘지 않죠? 오늘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소폭 상승했죠? 얘는 추세 깨고 올라가는 게 모양이 좋아 보이죠? 갈놈은 가죠? 갈놈은 가잖아요. 이런 장이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만큼 실적이 앞으로 자신 있다는 얘기죠. 40만원. 실제 30만원 때부터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25만원인가요? 네, 급반등 후에. 지금 89만원이니까 90만원이잖아요. 고점 대비 10% 빠진 종목이에요. 300%, 400% 떴는데요.
이제 겨우 10%밖에 안 빠진 종목이에요. 갈 놈은 가잖아요. 삼성 SDI 21선까지 왔죠. 출렁출렁 가더라도 좀 출렁출렁 가야 되겠죠. 얘는 뭐 지역할 다 했어요. 뭐 얼마나 더 기대하겠어요. 직전 고점 왔으면 투정 반등이 맞겠죠. 21선 지지받고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볼까요? 얘는 또 왜 잘 가다가 제약주인가요? BT 관련주죠? 좀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매도 얘도 공매도를 좀 맞았나요 또? 근데 거량이 이 정도면 수반되고 있는 거죠? 더 빠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현대모비스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 현대차, 기아차보다 얘가 더 심하군요. 이 정도 물량 밀집도까지 올려고 왔네요. 이미 물량 밀집도 왔죠. 이 가격대 지금 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다 왔다고 보여지네요. 이 정도면 다 왔다. 이제 멈추겠다. 이것도 그냥 깨고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율 반등 시점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죠. 반등 시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9.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빠졌어요. 더 빠질까요? 더 빠질까요? 이 정도 아니겠어요? 이 정도? 여기 물량 밀집대가 쭉 있잖아요. 어제의 고점이 오늘의 지지선.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봐서는 뭐 다음 주 초에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상으로는 이것들 보면 단기적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다. 더 빠지더라도 한번 반등은 죽어 빠지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21선 가까이 반등은 일단 갈 것 같아요. 거기서 더 가고 안 가고는 판단하겠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더 올라가진 않겠죠. 21선 가까이는 가겠죠. 그러면서 시간은 끌겠죠. 바닥 확인 후 시간을 끄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추석 때까지는. 제가 자꾸 여름 장세 불안하게 봤던 거고 추석 이후에 좋게 보는 거는 과거 패턴 경험적인 겁니다. 경험적인. 우리가 그걸 어떤 구조적인 이론이라고 그래요. 경험적인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뭐 봄철 되면 우리가 뭐 황사가 오겠구나 그런 말 하지 않나요? 5월달 좀 지나면 이제 황사가 안 오겠구나. 5월달 지나면 그 바람 방향이 바뀌어요. 4월달까지는 북동풍, 시베리아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는 그 시베리아, 그 북서풍이 주로 내려오는데요. 북서풍이죠. 5월 되면 이제 기단이 바뀌어가지고요. 양쯔강이라든가 양쯔강 쪽, 남서풍 또는 태평양에서 남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황사바람을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남쪽 바람이 남쪽에서 공격 올라와요. 남서풍, 남동풍이 부는 거죠. 황사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5월부터는 기단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는 거죠. 1년 내내 황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물산 얘도 이때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대로 밀려버리네요.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뭔가 잘 해결해 줄 걸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에버랜드 건이라도 등등 뭔가 연결고리 건에 대해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놀아버리네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잖아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죠. 두 번 속지는 않죠. 속으면 안 되죠. 주식시장에서. 안 사면 안 사더라도 두 번 속지는 않아야죠. SK가 잘 버티네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요새 SK가 참 잘해요.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빠져버리고 반등 나왔다가 옆으로 쭉 기어버리고 있잖아요. SK 참 이렇게 빠지는 것도 대형주가 그쵸? SK 지주 관련주가 이렇게 역V자로 쫙 빠져버립니까? 이런 것도 참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쭉 빠졌다가 상승폭의 절반 빠졌다가 절반 반등했다가 앞으로 형박은 이런 종목입니다. 요새 SK는 잘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렸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삼성만 잘하면 됩니다. 이 정신 차릴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기 SDI처럼 잘 가지 않겠니? 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냥 승계 그냥 내려버리죠. 이 정도 봐야죠. 뭐 추세선께서 좋을 거 없잖아요. 이탈하는 거. 얘는 얼마나 빠졌나요? 89.57까지 내려왔네, 이격이. 이때는 86.7까지 밑에 빠진 적이 있었고요. 얘는 지금 89까지 내려왔어요. 89. 이 정도는 뭐 이때 못지않게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돌아서든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거량이 증가하고 있죠. 이건 다음 주에 돌아선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11선이라든가 21선 가까이 한번 돌아서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월말 장세가 그렇게 썩 항상 좋지는 않는데요. 월말에는 자금수가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7월 말부터는 돈이 풀린다고 하니까 심리적인 기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월초 장세에 대한 미리 그 선취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이 9월 달이 분기초 장세가 되는 거죠? 맞나요? 10월 달이 분기초인가요? 10월 달이 분기초군요. 어쨌거나 월초 장세는 그래도 또 하루 이틀 또 있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 안 좋아도 한 이틀 정도는 또 월초 장세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런 시장 앞두고 선취매도 들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볼까요? 얘는 왜 이렇게 밀리나요? 전체 시장 올라간 거 다 밀렸죠? 이 정도면. 그쵸? 올라간 거 다 밀렸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땅콩. 네, 올라간 거 다 밀린 모양이네요. 좀 멈출 줄 알았더니 다 밀립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게 대한항공 실적은 확인 안 해봤는데 승객을 안 태워서 좀 슬프긴 하겠지만 항공 분류는 요새 계속 잘 유지가 될 걸로 이렇게 봐요. 그 우리나라 그 선박들 있잖아요. 여객선 있고 화물선 있고 그리고 유조선 있고 뭐 예선 있고 뭐 보선 있고 그래요. 예선과 보선은 이제 그 바닷가가 뭐 평평한 배가 평평한 거 있잖아요. 자기는 또 동력이 없는데 그 따라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남이 끌면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럼 예선이나 보선 그러죠. 어쨌거나 그 화물선의 톤수가 전체 선박의 한 55% 정도 돼요. 톤수로 따지면. 근데 이제 해상 물류고요. 그 항공 물류 쪽도 제가 보기엔 대한항공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시장이 지금 흔들리니까 같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페인팅 한번 주고 그냥 밀려버리는군요. 얘도 이격도 한번 볼까요? 92.5까지 내려왔네요. 이 정도면 많이 왔죠. 얘도 반등 나올 때가 됐죠. 요건 깨지 않겠죠. 직전 저점이니까 26,000원 깨지 않겠죠. 월요일날 뭐 한두 번 더, 한 번 정도 더 밀리고 뜰지 월요일부터 뜰지 차트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 따지기 들어가고요. 월초 장사 한번 또 반등 나와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9월달 버티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준다는 거 좀 빨리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세금 가지고 왜 지들이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한테 나눠주는데 왜 그렇게 아끼고 갑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아까 했던 종목이죠. 정치하고 싶으면 나가서 대선 출마하면 되잖아요. 경제대통령 없잖아요. 지금 경제대통령 자청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물론 한 명이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네.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경쟁해야죠. 내가 더 똑똑한 경제대통령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야 뭐 경제가 안 좋아야 나가 뭐 경제 살리겠다 나올 텐데 지금 경제가 너무 좋으니 명분은 없겠네요. 보니까 카카오죠.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잘 매달려 있구나.
좀 불안하긴 한데요. 잘 매달려 있구나 밖에는 뭐 얘라도 좀 이렇게 잘 매달려서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도 마이너스 1.7%네요. 불안불안합니다. SK텔레콤 통신주, 그쵸, 밀려버렸군요. 네, 30만원 정도가 일단 또 어떤 그 네크라인 같아요. 반등 나오면 30만원 언저리에서 한번 일부 물량 줄여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고점 대비 10%니까요 10%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네, 다음 주 초에 아직 되돌림다운 되돌림이 없으니까요 21선 근접하는 이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네크라인 같아요. 30만원이 30만원 전후한 어떤 매수 매도 시점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했고요.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얘는 그나마 61선에서 좀 버텨준다 했더니 그냥 깨고 내려왔군요. 일부 팔아야죠. 네, 60선 깨면 물량 줄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 35,000원입니까? 지금 32,000원이죠. 10%도 안 빠진 종목이고요. 거의 고점에서 놀고 있다. 근데 오늘 하락폭이 좀 컸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음 주째 반등 나오면서 뭐가 33,000원 전에서 뭐가 나오겠죠. 일단은 한번 줄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좋죠. 충분히 우리가 기다렸고 확인할 만큼 확인했잖아요. LG U 플러스는 좀 앞서가는군요. 넘버 3라. 네. 얘도 일단 반등 시에 뭐 14,000원대, 네, 14,500원 오면 일단 얘도 좀 줄여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집니다. 14,000, 뭐 15,000원이면은 고점 대비 뭐 10%도 안 빠진 종목이니까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73.7이면 얘도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1선 근접하는 14,500원, 15,000원 사이겠죠.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일단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봤고요. 충분히 확인해봤어요. 네. 확인할 만큼 확인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팔았는데 올라가요 하는 게 슬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할 만큼 확인했어요. 현대중공업 지주도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얘네들은 요새 어떻게 움직이나요? 얘도 결국은 요걸 깨고 내려버렸군요. 어제 긴 장대 음선 나와버렸군요. 네. 그동안 잘 버텼는데 요걸 깨고 내려왔군요. 이것도 참 개막원이잖아요. 개막원. 어제 긴 장대 음선이 그 추세를 깨고 내려와 버렸네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오늘 몸통 작은 얼레가 이렇게 생겼으니 긴 장대 양선 나면서 돌아서든가 하면 더 또 떨어지든가 이런 모양새. 항상 이렇게 긴 장대 음선 이후에 이런 얼레 모양 나오면 두 가지예요. 뭐 당연한 소리지만 장대 양선 나오면서 돌아서든가 아니면 유사한 음선이 한 번 더 나오든가. 뭐 큰 확률은 아니지만 이런 얼레가 또 하나 붙을 수도 있겠죠. 긴 장대 양선 다음에 이렇게 까마귀들 세 마리가 쫙 날아가면서 꺾이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 이제 긴 장대 음선 다음에 얼레가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으면 돌아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일단 21선 가까이 오면 이 정도가 단기적인 반등 시 매도 아닌가 싶어집니다. 일단 장대 음선은 항상 좋지는 않아요. 빠질 때. 올라갈 때 장세 양선은 좋은 건데요. 빠질 때 장대 음선은 좋지는 않아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봤고요. 또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이상으로 멈출까요? 지금 거의 1시간 다 돼가는데 어떤 종목을 더 할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볼까요? 저 현대 엘리베이터가 뜨길래 혹시 남북 관련 뭐 재료가 있지 않았나 때문에 떴는데 남북 관련 재료는 물 건너가 버렸죠? 그냥 투명화 버렸군요. 이때 아마 반등은 긴 장대 양손 나오면서 뭐 남북 관련 재료 기대감 때문에 떴을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남북 관련 경멍, 조비,
현대엘리베이터 남북 관련 대표주거든요. 그냥 이탈했다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2018년도에 반등한 거 보세요. 이게 남북 관련. 이때 뭐 판문점의 봄 그래가지고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죠. 급반등했잖아요. 4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대단하죠. 250% 떴는데 이때도 남북 관련주 뭐가 재료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반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뭐 통신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된다. 김여정이가 지금 뭐 자꾸 헛소리 한다. 그래서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네. 좋은 게 뭐 남북 관련이라도 재료가 좀 하나 갑자기 좀 터져 나오면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전체 시장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말이라서 금요일이라서 좀 길게 해봤습니다. 뭐 주말 잘 세시고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이란 건 원래 이렇게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게 맞아요. 그 여름엔 또 원래 이래요. 8월 말이 마지막 무더위가 오잖아요. 그 마지막 그 시장 안 좋은 게 8월 말서부터 9월 초 중순까지 추석 전까지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추석날 그 즐거운 명절날 증권사 직원들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친척들 만나고 남들은 즐겁게 노는데 증권사 직원들은 고민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갖고 있는 주식들이 다 고민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기분 썩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설날 때는 기분이 좋아요. 남들은 추운 설날보다 그 가을 날씨 추석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증권사 직원들은 추석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했거든요. 지끈지끈 하다가 이제 추석 끝나고 오면 일주일도 안 돼서 시장이 또 빵급하고 돌아서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누가 그렇게 막 불안하게 겁을 주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지키세요. 주식은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 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좀 글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